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이어 생식세포 분열 과정의 각 단계별 특징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37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체세포는 최초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체세포는 바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입니다.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온전한 개체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수정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아버지가 만든 정자, 어머니가 만든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생물은 같은 종류의 생물인 경우에는 염색체의 수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예전에 염색체 시간에 배웠죠. 따라서 아버지의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 속 염색체 46개, 같은 사람인 어머니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46개, 그리고 최초의 체세포인 수정란도 46개, 이 수정란이 발생해서 만들어진 아기의 체세포 속 염색체도 모두 다 46개입니다. 다 사람이라면 하나의 체세포 속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란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으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염색체 46개 중에 몇 개를 정자에 담아 물려줘야 할까요? 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 염색체 46개 중에서 난자에 담아 자손에게 물려주려면 이 난자 속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의 반, 즉 23개씩 물려주어야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부모와 똑같은 개수의 염색체 46개를 갖는 자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자와 난자를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신이 가진 유전물질의 반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자손은 부모와 똑같은 개수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이러한 분열을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 분열은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감수분열이라는 이런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물은요, 암수가 구별이 되는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겠죠.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을 텐데 동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암컷은 생식세포 분열하는 그런 장소, 생식기관이죠. 암컷의 생식기관 난소에서 어떠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나요?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동물의 수컷은요, 어떠한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나요? 정소라는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죠. 이 정소에서 정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요, 수정란이 되고요. 수정란부터 바로 체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을 보겠습니다. 식물도 암수 구별이 있는 식물들은 꽃이 피게 되죠. 식물의 암컷이라고 한다면 암술에 해당하고 식물의 수에 해당하는 것은 수술이겠죠. 암술과 수술이 꽃 안에 같이 핀 경우도 있고 다른 꽃에 핀 경우도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럼 암술 중에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씨입니다. 이 미씨에서는요, 난세포라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수술의 그 윗부분 넓적한 부분이 꽃밥인데요. 이 꽃밥에서는 꽃가루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난세포와 꽃가루가 결합하게 되면요, 각 세포 속에 들어있는 핵이 결합해서 씨앗 또는 종자라고 불리는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요, 생식세포 분열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정리해 보고 할게요. 체세포 분열의 관찰 방법과 유사한 단계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보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꽃
꽃밥을 따서 이 용액에다 담가 놓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요. 꽃밥을 딸 때 백합꽃에서 꽃밥을 추출을 하는데요. 어린 꽃봉오리에서 이 꽃밥을 따야 합니다. 활짝 핀 꽃에서 이 꽃밥을 따게 되면요. 이미 생식세포 분열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꽃밥은 어린 꽃봉오리에서 추출한 꽃밥이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요. 이 꽃밥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1로 섞인 이 용액에 하루 동안 담가둡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고정이라고 배웠죠. 그럼 이러한 고정 단계는 왜 필요할까요? 분열 관계는요.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이 분열의 단계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휘리릭 지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분열의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려면요.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을 정지!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 용액에 집어넣으면요. 분열의 단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꽃밥 하나를 꺼내서요. 받침 유리에 올려놓고요. 아세톨세인이란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염색이라고 했지요. 염색 단계는 왜 필요하지요? 그렇죠. 분열 단계에서 핵과 염색체를 눈에 잘 띄게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색을 입히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 해붙임을 가지고 꽃밥을 잘게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위에 커버 글라스 또는 덮개 유리라고도 하는데요. 덮개 유리를 덮고요. 이 거름종이를 둘러싸서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그래서 남은 여분의 용액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면서 덮개 유리, 꽃밥, 그리고 받침 유리가 한 번에 쫙 압착되게 합니다. 이러한 압착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세 개의 유리와 꽃밥 그리고 또 유리 이 세 개의 세트가 하나로 압착되어서 광학 현미경을 이용했을 때 아래에서부터 빛이 투과해서 우리 눈에서 이 각각의 세포의 자세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 관찰을 합니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할 때는요.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렌즈를 바꿔가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관찰 방법을 이용하는데 체세포 분열 과정 그것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과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방법이 차이가 있나요? 묽은 염산에 조직을 넣어서 연하게 하는 해리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요. 그럼 이제부터 생식세포 분열 각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과정 한꺼번에 볼게요. 생식세포 분열은요.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총 2회 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림을 볼게요. 분열이 일어나기 제일 전 단계는 체세포 분열과 똑같아요. 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감수 1분열에서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바로 뒤에 감수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이렇게 분열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단계별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간기입니다. 간기는요, 분열이 일어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시기이고요. 핵막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의 유전물질은요. 실처럼 풀려있는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기 때는요.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전물질을 복제하는 단계입니다. 이 간기는 체세포 분열의 간기와 똑같은 특징이 있지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열기 들어갑니다. 감수 1분열의 첫 단계인 전기를 보도록 할게요. 전기의 특징 하면 핵막이 사라지죠. 핵막이 점차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거미줄처럼 나타나는 이러한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염색사가 꼬이고 응축되어서 염색체의 형태로 변하죠. 여기까지는 체세포 분열 전기 단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죠.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상동 염색체를 보면요. 이 안에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 여기도 이게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 그림 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2에는 4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동염색체들끼리 접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염색체를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는 것은요. 생식세포 분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니까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전기 다음은 중기가 되겠죠. 중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됩니다. 이때는 이 전기에서 만들어진 이가 염색체가 세포 정가운데 이렇게 배열되지요. 그리고 이 방추사라고 하는 이 실은요. 염색체에 가장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에 이렇게 부착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들이 양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럼 중기 다음 단계는 뭔가요? 바로 훅이죠. 훅의 특징은 뭔가요? 양쪽으로 끌려가죠. 그럼 그 과정 볼게요. 후기 때는요. 정가운데 배열되어 있었던 이가 염색체들 중에서 각각의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상동염색체가 양쪽이 극쪽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염색체 수가 이 과정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그림을 볼게요. 분열하기 전에는 총 염색체가 4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분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요.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죠. 상동염색체 관계가 아닙니다. 즉, 한 벌의 염색체만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단계에서 염색체 수가 4개에서 2개로 반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네요. 그럼 후기 다음 단계는 뭔가요? 말기죠. 말기의 특징은요. 딸 핵이 만들어집니다. 핵 분열이 다 끝마쳐진 거죠. 그래서 핵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선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고요. 총 그럼 딸 세포가 몇 개? 한 번 분열했기 때문에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분열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바로 감수 2분열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볼까요? 감수 2분열이 시작할 때는요. 간기 없이 바로 2분열이 진행됩니다. 간기 때는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 2분열이 일어날 땐 간기 없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더 이상 복제되지 않는 거죠. 다음 이때는요. 다시 핵막이 없어지고요. 염색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방추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전기 다음 단계는 뭔가요? 바로 중기이죠. 중기의 특징 볼까요? 중기 하면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요.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이렇게 배열되죠. 그리고 이 염색체의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방추사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양쪽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겠죠. 방추사가 염색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중기 다음 단계는 뭔가요? 양극으로 끌려가는 후기 단계겠죠. 후기 단계 볼까요? 후기 단계에서는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었던 염색분체 2개가 있었는데 이 염색분체 2개가 각각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한번 봅시다. 분열하기 전 이 하나의 세포 속에는 염색분체 2개로 이루어졌던 염색체가 총 2개 있었어요.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지 않았었죠. 그런데 후기 때 양극으로 끌려가면 이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몇 개? 여전히 2개입니다. 염색분체 하나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총 2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이 2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즉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수 2분열의 후기에서는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는요. 이제 분열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염색체는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고요.
그리고 핵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총 만들어진 딸세포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여기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식세포 분열 각 단계별 특징을 봤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식세포 분열은 크게 2개로 나눈다. 1분열, 2분열로 나누게 되는데요. 분열을 하기 전에 하나의 모세포는 첫 번 분열을 통해 2개, 그 다음 분열을 통해 총 4개의 딸세포를 만듭니다. 즉, 하나의 모세포가 4개의 딸세포를 만들고요. 다음 염색체의 개수를 볼게요. 감수 1분열 전개 때를 봅시다. 이 안에는 지금 염색체가 몇 개 그려져 있냐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을 상동염색체라 하는데 상동염색체가 2개가 서로 짝을 이뤄서 이가염색체라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죠. 즉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엔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1분열, 2분열을 마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최종 요 딸세포를 볼게요. 이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총 몇 개? 2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죠. 즉, 한 벌의 염색체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분열하기 전에 모세포에는 2배, 2N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었는데 분열하고 나서 만들어진 그 세포 속에는요, N개의 염색체, 한 벌의 염색체만 들어있습니다. 즉, 염색체의 개수는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문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44쪽 19번입니다. 그림은 체세포의 염색체 수가 4개인 어떤 동물의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 A에서 C의 염색체 수를 각각 쓰시오. 그럼 A부터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A 그림에는 상동염색체 2개가 완전히 접합을 했어요. 이 염색체를 우리가 이가염색체라고 했죠. 그럼 이가염색체의 염색체 개수는 이가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 하나를 개별적으로 셉니다. 그럼 총 염색체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들끼리 이가염색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상동염색체의 쌍을 이루는 E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분열이네요. 1분열을 거치고 나면요. 세포가 둘로 나눠지는데 이 하나의 세포만 봅시다. 하나의 세포 속에는 총 염색체가 2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때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즉, 상동염색체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벌의 염색체만 들어있으니까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바로 이 1분열 이 단계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C를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세포 속에는 염색체 총 2개 들어있지요.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한 벌의 염색체만 들어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분열에서는 이렇게 염색체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4개, B는 2개, C는 2개가 바로 염색체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44쪽 21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을 볼게요. 하나의 모세포가 분열을 마쳤더니 총 4개의 딸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포 분열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또는 감수 분열이라고도 하지요. 그럼 보기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이가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들이 완전히 접합해서 만들어진 여기 이 두 쌍의 염색체가 모두 다 이가염색체죠. 이가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맞고요. 다음 2번. 분열이 연속해서 2회 일어난다. 그렇죠. 하나의 모세포가 첫 번째 분열, 두 번째 분열, 총 2회 분열이 연속 일어나기 때문에 딸세포가 4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 수는 4개이다. 그렇죠. 하나의 모세포가 지금 4개의 딸세포를 만들었습니다. 3번 맞고요. 다음 4번.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럼 염색체 수 또 따져봅시다. 분열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세포에선 염색체 수가 하나, 둘, 셋, 넷. 총 4개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분열을 거치고 나서 염색체 수는 둘로 줄어들었고요. 마지막 분열을 통해서는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았군요. 따라서 4개였던 염색체가 2개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5번. 식물의 경우 이 분열은 생장점에서 일어난다. 생장점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장점이 아니라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야 되죠. 따라서 식물의 경우 밑씨나 꽃밥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군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45쪽 2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세포 분열 과정 중 한 식물체에서 이와 같은 염색체 배열 상태를 볼 수 있는 부위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세포 정 가운데에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배열 상태를 보아 중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들이 완전히 접합을 해서 이가염색체를 만들었죠. 그럼 이가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중기는 감수 1분열 중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감수 1분열 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단계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으라 이거죠. 그럼 보기 볼게요. 식물 중에서 이런 감수 분열을 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1번 열매. 열매는 이미 감수 분열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체세포예요. 씨앗이죠. 씨앗을 품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체세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려요. 다음 2번 밑씨. 밑씨는 암술 아래쪽에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곳이죠. 여기서 난세포라는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니까 2번 맞고요. 다음 3번. 관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관, 체관, 형성층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물관, 체관, 형성층 모두 체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형성층은요. 쌍떡잎 식물 중에 이 형성층이라는 곳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생장이 일어나지요. 따라서 4번도 틀리고요. 5번 생장점.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뿌리 끝이나 줄기 끝에 있어서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식물이 생장하는 곳이죠. 따라서 5번도 틀립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45쪽 25번입니다. 다음은 생식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부터 볼게요. 백합꽃의 수수를 따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담근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고정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기 위한 단계이지요. 다음 과정가의 수술 1개를 증류수로 씻은 후 꽃밥을 잘라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는다. 여긴 별다른 특징이 없고요. 그 다음 볼게요. 다를 봤더니 아세트올세인 용액이라는 이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해붙임으로 잘게 찢는다고 하네요. 이 용액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핵과 염색체를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거죠. 다음 라 단계 볼게요. 덮개 유리를 덮고 거름종이를 덮은 후 밀리지 않게 엄지손가락으로 덮개 유리를 지그시 누른다. 이러한 과정을 압착이라고 했습니다. 세포를 한 겹으로 쫙 펴서 관찰하기 쉽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 만들어진 현미경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어린 꽃봉오리보다 활짝 핀 꽃을 이용하여야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아니죠. 활짝 핀 꽃은 생식세포 분열이 이미 마감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종료됐어요. 따라서 생식세포 분열을 앞으로 활발하게 할 어린 꽃봉오리가 훨씬 더 관찰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다의 아세톨세인 용액에 의해 염색체가 염색된다? 그렇죠. 핵과 염색체가 이 염색약을 통해 염색이 되고요. 다음 디귿. 라는 세포를 얇게 펴기 위한 과정이다. 라 단계를 우리가 압착이라고 했죠.
세포를 한 겹으로 얇게 펴서 관찰하기 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45쪽 26번입니다. 그림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세포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모세포의 염색체 수는 4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입니다. 그럼 왼쪽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세포를 보니까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죠.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중기라고 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포도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죠. 이 또한 중기입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세포는 각각 생식세포 분열의 어떠한 단계일까요? 가부터 봅시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들이 접합해서 이가염색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감수 1분열의 중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요. 이미 이가염색체가 분리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감수 2분열의 중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의 염색체 수는 나의 2배이다. 그럼 염색체 수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이 가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총 하나, 둘, 셋, 넷, 4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죠. 다음 나를 볼까요? 하나의 세포 속에 지금 염색체 2개만 들어있고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상동 염색체 짝을 이루지 않아요. 그럼 가 염색체 수는 4개, 나 염색체 수는 2개. 따라서 가는 나의 2배이다.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을 볼까요? 가와 나는 모두 후기일 때 관찰할 수 있는 세포이다? 아니죠. 지금 모두 둘 다 중기이지요. 후기가 아니라 중기로 바꿔야 됩니다. 니은 틀리고요. 다음 디귿.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보다 가가 먼저 나타났다? 그렇죠. 2분열보다 1분열 중기가 먼저 나타나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DNA 복제를 몇 번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모두 DNA를 한 번 복제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두 분열 모두 간기가 한 번 있었기 때문이죠. 간기 때문에 DNA가 복제가 되죠. 따라서 이건 간기가 나타나는 횟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분열 횟수를 봅시다.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완전히 마치는데 한 번 분열하고 끝나요. 그렇지만 생식세포는 연속 2회 분열이 일어나지요. 다음, 이가염색체는 어떠한 경우에 생기나요?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들이 완전히 접합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죠. 이것은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관찰이 되고요. 다음 딸세포 개수를 볼게요. 딸세포 개수는요. 분열 횟수랑 관계가 있어요. 하나였던 모세포가 한 번 분열하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모세포가 연속 2번 분열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분열의 딸세포는 총 4개가 되겠죠. 다음 염색체 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요. 아무리 세포 분열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염색체의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반을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그 반반의 염색체를 물려받은 자손은 부모와 염색체 수가 같아지겠죠. 따라서 생식세포 분열에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다음, 이렇게 해서 분열 결과로 만들어진 딸세포들의 유전자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세포들은요. 처음 간기 때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똑같이 유전 물질이 반반씩 나눠지죠.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든 딸세포는요, 유전자 구성이 다 같습니다. 심지어는 모세포와도 유전자 구성이 같지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염색체 중에서 반만 물려줍니다.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짝들 중에서 23쌍이 있는데 그 23쌍 중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서 자손에게 물려준다면 총 몇 가지 경우에 딸세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상동염색체 쌍이 23쌍이 있기 때문에 모두 2의 23제곱개만큼의 딸세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표를 볼게요. 이제는 딸세포가 또다시 분열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딸세포는요, 다시 성장을 해서 또 다른 모세포가 될 수 있어요. 즉, 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는요, 더 이상 분열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음, 분열 장소를 볼까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은 동물과 식물로 나눠서 볼게요. 동물에서는 온몸 전체에서 생장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식물은요, 생장할 수 있는 부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 뿌리 끝과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 그리고 쌍떡잎 식물 그 관다발에 있는 형성층에서만 생장이 일어나죠. 따라서 이곳에서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은요, 유성생식을 하는 그런 생물들의 생식기관에서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럼 동물과 식물로 나눠봅시다. 동물의 수컷의 정소, 암컷의 난소에서 일어나고요. 또 식물의 꽃밥과 미씨에서도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러한 분열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볼게요. 단세포 생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런 생물들은요, 체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자신과 닮은 자손이 나타나게 되죠. 즉, 성별이 없는 생물들의 생식 방법이 됩니다. 또 사람처럼 세포가 많은 그런 생물들은요, 체세포 분열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몸의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손상된 부위가 재생되고요, 식물이 영양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식세포 분열의 의미는요, 성별이 있는 암수가 구별되는 그런 생물들의 생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 간기 바로 전 상태죠. 총 염색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기를 거치면서 유전물질이 2배가 복제가 되면요, 염색분체 2개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존재하게 되죠. 이때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총 이렇게 4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2개씩 짝을 이루어서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에선 쭉 분열하고 나면 총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고요.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총 4개가 되지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요, 쭉 분열 관계를 지나고 나면요, 딸세포가 총 4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체세포 분열의 결과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지만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염색체 수가 반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상황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아버지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자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반을 물려주죠. 어머니 또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염색체 반을 물려주죠. 그럼 이러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부모와 똑같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고요. 체세포 분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온전한 개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생에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리를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45쪽 27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나타나는 2종류의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분열부터 봅시다.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러한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지요. 나는요, 하나의 세포가 4개의 딸세포를 만드네요. 즉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답을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는 생장점에서 일어난다. 가는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식물이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지요. 여기서 생장이 일어납니다. 다음 2번. 가의 경우 모세포의 염색체 수는 딸세포의 2배이다. 염색체 수 한번 따져봅시다. 모세포 속에는요, 염색체 총 몇 개 들어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 들어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의 짝을 이루고 있고요. 분열해서 만들어진 딸세포 봅시다. 하나만 볼게요. 여기도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총 4개 들어있네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군요. 2번이 답이고요. 그래도 3번 봅시다. 3번. 나는 수술의 꽃밥에서 일어난다. 생식세포 분열은 식물의 꽃밥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나에서는 2번의 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난다? 그렇죠. 생식세포 분열은 2단계 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4번 맞고요. 마지막 5번.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 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 지금 가는 딸세포가 총 2개 있어요. 나는 딸세포가 4개 있군요. 따라서 나는 가의 2배만큼 딸세포 수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 145쪽 28번입니다. 어느 동물의 수컷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를 분열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봅시다. 분열 횟수.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면 체세포 분열이 완결되죠.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 2번 분열을 합니다. 1번 맞고요. 다음 2번 분열 장소. 체세포 분열은 동물의 경우 몸 전체에서 생장이 일어나죠. 분열 장소 몸 전체 맞습니다. 다음 생식세포 분열은요. 지금 동물의 수컷이라고 했어요. 즉 수컷의 생식기관인 정소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딸세포의 개수. 딸세포의 개수는 분열 횟수랑 관계가 있죠. 하나의 모세포가 한 번 분열하면 딸세포 2개 만들어지고요. 연속 2번 분열하면 2개가 아니라 4개가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볼까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요. 부모의 염색체 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요.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의 절반만 물려주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다음 5번 분열의 결과로 체세포 분열은 몸이 커지는 생장 또는 손상된 부분이 재생되는 효과가 있고요. 생식세포 분열은요.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생식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 즉 수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